자, 시공구조학의 다섯 번째 챕터 기본 구조 역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중이라든가 반력이라든가 이것들 구조물들이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힘의 안전성 범위 내에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서 미는 그 토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견뎌서 안전한 개수 범위 내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요. 기본적인 구조 설계의 개념에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요. 그 구조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뭐부터 구조 계산할 때 뭐부터 이렇게 하느냐 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일 처음에 하중부터 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옹벽은 뒤에 이렇게 주로 그 토합 흙을 이렇게 깎아서 옹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미는 그 토합이라든가 또 그 옹벽 자체의 중력 하중 그리고 또 바람이 불었을 때 풍하중 또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지진하중 또 적재하중 이렇게 누르는 적재하중 그 다음에 시공하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체 하중을 다 계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반력 거기에 생기는 그 반대되는 힘 그리고 외응력을 먼저 산정하고요. 내응력을 산정하는데 이 외응력은 외부에서 미치는 이 옹벽에 미치는 힘이에요. 근데 이 외응력의 종류 3개, 공모멘트, 전단력, 충력 요거 3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를 물어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내응력, 이 외응력에 대해서 내응력이 얘를 이길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계산해서 이 내응력이 바깥에서 미치는 힘의 1.5에서 2배 정도 되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한번 보죠. 힘의 3요소는 작용점이 있고 또 방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대한 크기가 있어요. 이게 3개의 요소다. 모멘트라는 것은 한 점에 대해서 이게 회전하는 그 능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요 힘은 PA라고 해서 힘의 크기와 힘까지의 거리를 곱한 거와 모멘트와 비례한다. 그런 이론이죠. 또 우력이라는 것은 방향과 작용점만 다르고 힘의 크기와 방위는 같은 경우에 방향이 달라 작용점이 다르고요. 그래서 M은 PX1 요 P와 X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P에서 A-X1, A-X1 요 나머지 부분을 곱해서 그걸 더한 것이 PA다. P와 A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런 이론입니다. 합력이 있고 분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힘들은 이렇게 합쳐져서 2배로 커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합력이라고 하고 분력은 힘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을 분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력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하면 그 하중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 견디는 힘을 반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에서는 외력이 작용하면 거기에 반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조물에 생기는 반력은 수평 반력, 수직 반력, 모멘트 반력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중요하죠. 자, 하중에는요, 이동하중, 고정하중, 집중하중, 분포하중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조물 위로 이동하는 하중.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럴 때는 이동하는 그런 하중이 있죠. 고정하중.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 하죠. 그 다음에 집중하중은 하중이 한 점에 집중해서 작용하는 자동차 차륜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분포하중은 그 여러 개 길이의 동일한 세력으로 이렇게 등분포한다든가 구조물 자체에서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힘이 미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중은 적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고정하중 이렇게 아까 여기서처럼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적재하중은 그 모든 것을 등분포 하중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된다 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설하중은 눈이 내린 직후 제곱미터당 2kg, 경과된 후에 3kg, 그 다음에 수평면보다 경사면의 설하중이 더 가볍기 때문에 산간지방은 장기하중, 온난지방은 단기하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화중은 바람인데 우리나라는 최대 풍속 50m/s, 바람의 속도 앞 150kg 제곱미터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화중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지점이 있고 반력이 있는데요. 이 지점은 구조물이 항상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고정시켜 놓은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동 지점이 있고 회전 지점이 있고 고정 지점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동 지점은 지단에 직교하는 방향으로만 부재의 운동이 구속돼서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직 발력만 발생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 지점에는 수평 발력이랑 수직 발력이랑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 발력에서는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발생합니다.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물이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외력과 내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항상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이죠. 특히 그래서 각 힘의 수평 분력의 합, 수직 분력의 합, 모멘트 합, 이게 전부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구조 계산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구조물은 정정 구조물, 그 다음에 부정정 구조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구조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 보세요. 그 다음에 부재를 우리 선택하는데요. 이 부재는 보라고 해서 힘을 받는 곳을 보라고 얘기하죠. 보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보냐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거 설명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순보는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요거는 회전 지점이죠. 요렇게 밑줄로 그어져 있는 건 회전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한쪽이 완전 고정되어 있는 상태는 캔틸레버보라고 하고요. 요렇게 좀 들어가서 있는 것은 네다지보, 양쪽이 다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보,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지점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게르보보인데요. 여기가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이동이에요. 근데 여기 연속보는 한 개의 볼을 3개 이상에서 지지하는데, 자, 양쪽이 이동 지점입니다. 그 그림과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외응력에는요, 공모멘트, 전단력, 축력 이런 게 있는데요. 공모멘트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고, 전단력은 이렇게 탁 부러지려고 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축력은 한쪽으로, 축 방향으로 이렇게 압축, 인장력 이렇게 해서 압축일 땐 마이너스, 인장일 땐 플러스. 자, 그래서 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요, 축력 방향으로 인장일 때 플러스, 압축일 때 마이너스.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단력일 때는 상향을 플러스, 하향을 마이너스. 공 모멘트일 때는 시계 방향 플러스,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자, 요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공 모멘트는 고정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하는 것인데요. MA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P1 곱하기 A1 플러스 P2 곱하기 A2를 곱한 거와 같아. 그 다음에 전단력 SA는요, P1하고 P2를 합한 것입니다. 전단력은. 여기서 중력은 P죠. 한 축으로만 작용하니까요. 자, 그래서 외응력을 산정하는데 바깥에서 미치는 힘을 계산하는데요. 발력이 있고 전단력이 있고 힘 모멘트가 있어요. 자, 이 발력은 여러 가지 이 경우에 따라서 제가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것은요, 한 개의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일 때, 두 번째 것은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일 때, 요렇게 등분포 하중이 쭉 작용하죠. 그걸 때 계산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하중이 여기 하나만 딱 작용해요. 이렇게 여기 하나만 딱 작용하죠. 여기 P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랑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3개를 공식이 이래요. 모멘트의 합은, 그죠? B에 대한 모멘트 합은 RA하고 같다.
즉 RA는 L분의 B 곱하기 LP 이 공식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보세요. 반력이 RA하고 RB하고 같아요. 그러므로 2분의 WL이라는 공식이죠. 자, 이게 등분포 하중일 때하고 집중 하중일 때 공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단력은요. RA에서는 L분의 BP, BC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L분의 AP 이렇게 요 공식 보시고요. 요것도 전단력 비교해서 보세요. SACB 그 다음에 휜 모멘트는 즉 MC는 L분의 AB 곱하기 P다. 그래서 그 맥스 최대치는 RA 곱하기 A 이거를 L분의 AB 곱하기 P다. 이게 한계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고 요거는 등분포 그 하중 작용할 때 맥스 8분의 WA다. 2분의 요 공식이요. 여기 2분의 WL X 마이너스 2분의 WXL. 그래서 적용한 문제가 요 연습 문제예요. 각각 제가 조금 적용한 문제를 공식을 알고 적용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연습 문제 여기 풀어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용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캔틸레버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하중을 받는 단순보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중하중을 받는 네다지보의 경우입니다. 요 네다지보의 경우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공식들이 다 다릅니다. 조금. 그죠? 그래서 공식들을 좀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개계산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 캔틸레버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캔틸레버보 하고요. 여기 등분포 단순보랑 요 한계에 집중하는 단순보 문제가 대부분 80~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공식들을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외응력에 대해서 그 구조물 자체에서 반항하는 견디는 힘인 내응력은 어떻게 구하나? 자, 내응력의 합은 외응력의 크기와 같다. 같아야지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것보다 야가 1.5배 정도에서 2배 정도 더 크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극력이라고 해서요. 공 모멘트에 대해서 대한 힘을 고극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는 단면 1차 모멘트가 있고 단면 2차 모멘트가 있는데 1차 모멘트는 단면 중심을 구할 때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한 것이고 2차 모멘트는 응력 산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면적에다가 거리 제곱을 곱한 것이에요. 어쨌든 요 모양에 따라서 요 공식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식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요 계산하라고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단면 그 2차 모멘트, 단면 상호 모멘트, 2차 반경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축의 직교 방향으로 직교하려는 이렇게 잘리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는 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편심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면상에서 딱 이렇게 잘랐을 때 편심 축력이 작용하는 점이 이제 부재 단면의 대칭 축 사이에 있지 않고 그 대칭 축에 없는 단면에 편심 축력이 작용할 때를 편심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주 응력이라는 것은 그 축력에 따라서 이렇게 힘 말인 거죠. 평균치 응력이 재료의 탄성 한계 이내에서 벌써 좌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장주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디는 힘을 장주 응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볼을 설계할 때 기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볼을 설계할 때 휜 모멘트 최대치 맥스와 전단력 Smax를 구한 다음에 이 단면 계수 ZR을 구합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훨씬 더 커야지 되겠죠. 전단 능력에 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요게 잘 견딜 수 있는지를 계산하면 볼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처짐률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하면 처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겠죠. 자, 단주라는 것은요, 도심의 축방력, 압축력이 작용하는 단주일 때, 압축력은 마이너스 A분의 P
P입니다. P는 외력이고요. 요건 단면적분의 외력이라는 뜻이죠. 자, 편심하중이 작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P이고 압축 응력은 또 한 가지 휨 모멘트에 의한 응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Z분의 M이라는 거. 자, 좌굴 길이에 따라서 이 장주의 그 좌굴 현상이 달라지는데요. 좌굴 길이 ABCD 경우에 2L, L 0.7, 그 다음에 0.5일 때 요거에 대해서 좌굴 길이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강할까? 요거 시험 문제 그림과 함께 잘 등장합니다. 자, 담장을 우리 설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조경에서 옹벽하고 담장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담장은 붕괴의 원인이 기초가 파괴돼. 땅 기초가. 그 다음에 전도, 풍압이나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의 부등 치마, 이렇게 일종의 강제 변형 일어나서 생길 수 있고요. 균열 일어날 수 있죠. 자, 편심 응력이라고 있는데요. 미드 서드 원칙이라고 해서 3분의 1 지점에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심 하중이라는 것은 기초의 중심부에서 편심거리 E만큼 움직였을 때 작용하는 하중을 편심 하중이라고 하죠. 자, 요거 공식 요 그림과 함께 여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 모멘트, 저항 모멘트인데요. 항상 저항 모멘트가 전도 모멘트보다 커야지만 안전하다. 자, 저항 모멘트 공식이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울타리. 속도가 145까지는 울타리 높이 3분의 1 정도 하고 145 이상일 때는 높이 2분의 1이 지하에 묻혀야지만 안전하다. 그 다음에 측지인데요. 담장을 쭉 세우면 중간중간에 이런 기둥이 있죠. 그걸 이제 측지라고 하는데요. 측지 사이의 최대 허용 거리는 요 L 말이죠, L.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그 기둥 사이의 거리와 담장 폭의 비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여기 표가 있어요. 속도압이 어떨 때 최대 비율 T분의 L을 어떻게 해라 로 표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수치를 적용해서 외우셔야 되겠죠. 자, 데크 설계 하중 계산해야 되고요. 또 하중하고 다이어그램 계산한 다음에 구조체 단면을 결정해서 그 최대 힘 모멘트, 전단력, 발력 요 세 가지를 다 계산해서 안전한지 검증한 다음에 데크를 설계해야 되겠죠. 특히나 요즘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데 데크들이 이렇게 공중에 확 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구조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옹벽이 안전하려면 안전계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수평력의 1.5배 이상이 돼야 되고 옹벽 뒤 토합에 대해서 회전력 2배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옹벽이 집안을 누르는 힘보다 지지력이 커서 부등치마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은 뒤에서 이렇게 작용하는데 주동 토합이 있고 수동 토합, 정지 토합 이런 토합들이 있습니다. 요 상태에 따라서 그 토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죠. 요것을 주동 토합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작용하는 것을. 수동 토합은 요렇게 작용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이 P가 더 적어야 돼. W 곱하기 U보다 더 적어야 됩니다. 마찰 개수 곱하기 옹벽과 그 흙 중량 곱한 값보다 이게 힘이 작아야지 잘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배토. 그 뒤에 이게 흙을 쌌잖아요. 그 배토라는 것은 흙의 휴식과 외부의 옹벽과 접하는 이 토양을 말하는데요. 그 토양의 토압 작용점이 그 배토의 지표면이 옹벽과 평행할 경우 이렇게 평행할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에 그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높다, 요게 지표면보다 경사져서 조금 더 높을 경우에는 3분의 H 플러스 H 다시를 합한 지점에 작용합니다. 어쨌든 다 합쳐서 3분의 1 지점에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을 구하는데요. 여기 작용하는 토합들이 도대체 이 힘이 얼마일까를 계산하는데 이 상제하중이 없는 그 중력식이나 캔틸레버에서도 요 공식
또 여기 두 번째는 상제하 중에 있을 때 이 힘 계산하는 공식. 또 상제하 중에 있는 요거는 캔틸레버 이렇게 생긴 캔틸레버 옹벽이죠. 요거일 때는 공식.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지만 구조 계산에서 요거 문제 이런 문제 나올 때 계산해서 답을 산출할 수 있겠죠. 자, 구조공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공식들을 일단 기초적으로 외워야 되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두 번째 하셔야 되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치기 바로 10분 전에 구조공학은 공식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거 완전 필수입니다. 뭐 잘 모르시는 것이나 뭐 공식 노트 같은 걸 따로 만드는 것도 요령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